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극소 에람수에 관한, 죄송합니다. 라마누잔 추측은 참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이것은 전남대학교 김현수 교수님, 브리스톨의 이민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저 최도훈 이렇게 세 명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 수론의 가장 근원적인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인 그 소수에 관한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리만은 그 리만의 제타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제 리만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이 연구에서 리만은 이런 제타 함수의 0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소수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요. 이 과정에서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한 0점들의 실수분은 2분의 1이라는 리만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리만의 아이디어 혹은 리만의 철학은 향후 정수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L함수, 제타 함수의 일반화로서의 그 L함수가 제시되고 그 L함수의 0점 연구를 통해서 수체, 타원곡선, 대수다양체, 자기동형 표현들의 산술적 연구를 하고 많은 좋은 성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L함수의 0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0점에 관해서 일반화된 리만 가설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된 리만 가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보다 그것의 앞선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리만 제타 함수의 경우 1-p의 -s승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함수들의 곱 형태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L함수의 경우는 LP의 -s라는 극소 L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지만 이 극소 L함수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어진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극소 L함수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소 L함수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GLN상에 정의된 자기 동형의 경우는 P의 -s승의 다양식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 개수들의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수다양체의 경우는 배유 추측의 결과로 극소 L함수의 -1승은 P의 -s에 관한 다항식으로 주어지고요. 이것은 이제 배유 추측에 대한 두억의 결과로부터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L의 극소 L함수의 -1승의 0점들의 실수분은 2분의 1이 된다는 그 극소 L함수에 관한 리만 가설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유 추측에 관한 딜린의 리만 가설 부분에 대한 증명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다양체의 결과로부터 GLN상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 극소 L함수에 관한 리만 가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이전에 1900년대 초반에 라마누잔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질문이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보형함수의 일종인 델타 함수에 관해서 라마누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델타 함수는 1-q의 n승의 24승인 함수로서 그것의 곱들어 표현되는 함수로서 그것의 p번째 개수의 절대값이 2 곱하기 11 나누기 2승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추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델타 함수의 극소 L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개수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정식화를 통해서 이런 라마누잔 추측이 사실은 극소 L함수, 델타 함수에 대한 극소 L함수가 리만 가설을 만족한다는 것과 동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탁계는 일반적인 자기동형 표현에 대해서 라마누잔 추측을 리만 가설의 관점에서 확장을 하게 되고요. 불행히도 샤피로는 그런 사탁계의 추측이 일반적인 자기동형 표현에 대해서 참은 아니지만 지네릭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참일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동형 표현에 대한 라마누잔 추측은 지네릭한 자기동형 표현들의 극소 L함수는 모두 리만 가설을 만족한다라는 형태로 서술할 수 있고요.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극소 L함수가 리만 가설을 만족한다는 것은 템펄드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네릭한 자기동형 표현들의 그 극소 표현들은 템펄드가 된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연구 주제의 핵심적인 연구 목표는 이러한 라마누잔 추측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딜린의 라마누잔 추측, 델타 함수에 관한 라마누잔 추측의 증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딜린은 아벨상과 필즈상, 수학계의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상을 모두 수상한 수학자로서요. 이 딜린에 의한 델타 함수의 라마누잔 추측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요. 2013년 아벨상 수상 당시 딜린의 업적을 소개한 글이고요. 인트로덕션 바로 다음에 라마누잔 추측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형 형식으로 이제 딜린의 아이디어는 확장이 되었고요. 불행히도 하지만 이런 보형 형식, 대수적인 자기동형 표현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자기동형 표현에는 딜린의 아이디어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요. 딜린의 아이디어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의 그 델타 함수의 극소 L함수와 대수 다양체의 극소 L함수를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델타 함수에 관한 랑그란즈 랑그란즈 대응을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델타 함수의 극소 L함수가 대수 다양체의 극소 L함수에 대응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유의 추측을 통해서 대수 다양체의 극소 L함수는 리만 가설을 만족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델타 함수에 관한 라마누잔 추측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자기동형 표현들로 확장시키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동형 표현 중에는 대수적 자기동형 표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의 경우는요, 극소 L함수 사이의 대응관계, 랑글렌즈 대응관계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딜린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대수적인 자기동형 표현과 극단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에 대해서 극소 L함수에 대한 라마누잔 추측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서 랑글렌즈가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랑글렌즈는 심의 n승에 관한 랑글렌즈 함자성 추측을 증명하게 되면 우리는 라마누잔 추측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심의 4승에 관한 헨리 교수님의 랑글렌즈 함자성 결과를 이용해서 그 사탁계 매개 변수의 절대값이 7 나누기 64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헨리 교수님과 싸나게 의해서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방향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요, 랑글렌즈 함자성 추측 자체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심의 4승을 넘어간 경우, 그러니까 심의 n에서 n이 5 이상인 경우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요. 심의 4승인 결과가 상한이 7 나누기 64를 줬는데 사실은 라마누잔 추측이랑 동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저 값이 그 절대값의 로그 값이 0이어야 되니까 0과 7 나누기 64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라마누잔 추측을 접근하는 것,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렵구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요원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저희는 확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상들의 모임을 고려하면은 그 중에서 참인 녀석들의 확률, 거짓일 녀석들의 확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마누잔 추측이 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라마누잔 추측을 만족하는 자기동형 표현의 비율은, 그러니까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 예,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금 그 진전이 거의 없는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을 포함해서요, 라마누잔 추측을 만족하는 자기동형 표현의 비율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다 맞으면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연구 목표는 확률적인 관점에서 라마누잔 추측을 만족하는 자기동형 표현의 비율 혹은 확률이 1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저희의 주된 연구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르고딕 이론의 바일 판정법을 우선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동형 표현의 극소 에람수에 관한 라마누잔 추측은요, 그 사탁계의 결과로부터 자기동형 표현의 사탁계 매개 변수의 분포에 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해케 대수의 자기동형 표현의 작용에 의한 고유치 분포에 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대상들의 분포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바일의 판정법을 통해서 이런 분포를 이해하는 문제를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일의 판정법을 이용하면 그 해케 대수에 대한 고유치를 이해하는, 분포를 이해하는 문제를 해케 대수의 고유치상에 정의된 함수들의 평균값을 이해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 평균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방법은 대각학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대각학 공식은 공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펙트럼의 합과 궤도 적분이라는 이제 추상적인 두 가지 부분을 연결시키는 이론인데요. 그 궤도 적분은 이런 이제 스펙트럼의 합 쪽에 있는 부분을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각학 공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각학 공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평균을 주는 스펙트럼을 잘 표현하기 위한 그 셈 논법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극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대각학 공식을 적용하고 그것을 대국적으로 확장시켜서 또다시 대각학 공식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이것을 거치고 나면 궤도 적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들에 대한 평균값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제 점근식을 저희가 이끌어내야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스펙트럼의 점근식을 얻는 과정, 대각학 공식으로부터 해석적 정수론의 이론이 필요하고요. 군의 표현이 복잡해질수록 지네릭 등의 표현론적 구조가 그 라마누잔 추측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궤도 적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론이라는 두 가지 표현론이라는 다른 분야의 이론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현론이라는 부분과 해석적 정수론이라는 두 개의 부분의 융합, 앞에서 나온 확률적인 부분까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해석적 정수론의 전문가인 이민 교수님, 그 다음에 자기동형 표현과 랑그란지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김현수 교수님, 두 분야의 모두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 혹은 기대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라마누잔 추측은 그 정수론의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큰 추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응용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고요. 뭐 예를 들어 힐버트 11번째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이론에서 로라 익스팬더 그래프에 관한 이론, 그 다음에 뭐 로우라잉 제로, 에람수에 관한 문제 등등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응용들이 파급 효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런 성과를 얻게 되면은 확률적인 관점에서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게 됩니다. 기대 효과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저희가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버그 4분의 1 추측이 있는데요. 이것은 라플라스 연산자의 고유치에 관한 부분으로 사실은 라마누잔 추측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아키미디안 장소에 대한 부분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 아핑 균진 다양택의 디아판타인 근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하이트, 그 근사해주는 것이 하이트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데 그 하이트의 그 측정 부분을 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무라 곡선의 종수와 고널러티의 하한인데요. 이것은 곡선의 볼륨에 의해서 하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하한을 우리는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고요. 상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람수에 관한 서브 컨텍스티. 굉장히 이제 에람수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서브 컨벡서티에 관한 그런 그 상한에 대해서도 향상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준비한 말씀을 준비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Generalized 라마누잔 컨젝처에 대해서 현재까지 증명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대수적 자기동형 표현과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델타 함수의 라마누잔 추측에 관한 그 딜린의 결과로부터요. GL2의 대수적 자기동형 표현 중에서 유리스 혹은 완전 실수체상에 정의되는 경우는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CM챗 이런 똑같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GLN 혹은 유니터리 그룹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칙적, 그 다음에 쌍대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GL2인 경우에 그 CM체상의 자기 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의 경우는 딜린의 아이디어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10명이 그 힘을 모아서 증명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증명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랑그랭즈 함자성 정리를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완전한 함자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잠재적 함자성을 보임으로써 그 GL2 CM체상의 GL2 대수적 정칙적인 무게가 0인 자기 동형 표현들에 대해서 라마누잔 추측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수적인 경우조차도 사실 정칙적 자기 쌍대 조건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쌍대 조건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숄체 혹은 이제 테일러와 그 콜래보레이터들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들 때문에 갈루아 표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톨전 코호몰로지의 어떤 그 PID 인터폴레이션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이어서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하에서 올 때 만족해야 된 드라마 어드미서블 같은 컨디션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흥미로운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의 경우 사실 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래서 P인 경우, 그러니까 난 알키미디안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고요. 레벨이 7 이하인 경우는 알키미디안 장소에 대해서만 합동군상의 마스 형식에 대해서만 알려진 굉장히 극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유한계의 경우에 대해서만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난알키미디안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 비대수적 자기동형 표현을 다루는 것이 이 연구 제안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density hypothesis와 이 프로젝트와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라마누잔 추측, 극소 에람수의 라마누잔 추측에 관한 조건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템펄드라는 것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ensity hypothesis는 우리가 이제 그 템펄드에서 멀어져 가는 극소 표현들의 개수를 세는 가설인데요. 사실은 이 density hypothesis는
극소 표현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극소 표현들 중에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극소 표현의 비율을 다루고 있고요. 라마누잔 측은 대국적인 자기 동형 표현이 있고 그것이 좋은 조건을 만족할 때 시네릭이라는, 그럴 때 각각의 극소 표현들이 템펄드라는 조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덴시티 하이퍼시스가 라마누잔 추측과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GSPN 등 GLN을 벗어난 군상에서는 저희가 non-generic representation을 고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카운팅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지네릭하지 않은 표현들을 그 중에서 템펄드인 것들을 카운팅하는데 이 덴시티 하이퍼시스의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 주신 질문은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해당 연구의 2명의 PI가 2년 이내에 개념 증명 수준의 피저빌러티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참여 연구진의 규모와 연구 내용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연구 범위를 말씀드리자면은 GL2에 관해서 저희가 라마누잔 추측을 만족하는 자기 동형 표현의 비율은 1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GSP4에서 GL2를 증명하고 나면 GL3 혹은 GSP4를 고려할 수 있는데 GSP4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틱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덴시티 확률을 재기 위해서는 그런 지네릭하지 않은 표현들의 개수들에 대한 상한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2년가의 연구진은 이런 연구 범위에 맞춰서 지네릭 표현의 전문가이신 전남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님과 저와 2명이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다 협의가 됐는데요. 직접적으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교류를 저희와 유지해 주기로 하셔서요. 브리스톨 대학의 이민 교수님과는 이 2년 동안 계속적인 교류를 유지해서 이 과제가 연장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대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셨고요. 지금 위원님 몇 분 계신데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즉석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지금 연구가 굉장히 고난도 문제여서 이걸 지금 연구하는 국제적인 그룹들, 경쟁 그룹이라고 할지 또는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일지 그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라마누잔 추측은 사실은 이제 경쟁 그룹이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리딩 그룹들이 다 연구를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마누잔 추측이 증명된다, 전체가 다 증명된다는 것은 어느 그룹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은 GL2 경우에 필드가 Q인 경우 혹은 이미지너리 쿼드래틱 필드 중에서도 클래스 넘버가 1인 경우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넘버가 1인 경우의 이미지너리 쿼드래틱 필드의 경우에서도요. 저희가 대각학 공식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에 사용한 대각학 공식은 이제 기하를 하시는 분들이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에 만들어 놓은 대각학 공식이 있었는데요. 그걸 사용해서 진전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확률적인 부분에 대한 어프로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경쟁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문제 자체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마누잔 추측까지 갈 수 없는 종류의 에스티메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확률적으로 1인 결과를 보이는 거고, 예, 그걸 2년 동안 해서 GL2 경우에는 저희가 확률이 1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디렉션에 관한 연구를 사실은 그 이민 교수님과 저와 그 다른 두 분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적어도 2년간에 제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취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더 말씀 예 들리십니까? 갑자기 예.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나 있으시면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금 난제 연구가 2년 연구가 끝난 다음, 2년 3개월 연구가 끝난 다음에 또 연구비 구멍이 켜져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수적인 경우에 여기 그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GL2에 관한 이제 대수적 정책적 표현들에 관한 요 부분에서 오서가 1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분야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이어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과제 규모가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은 그 사실은 이제 더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한 그 표현론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더 유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트레이스 포뮬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모토가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브리스톨 대학 그룹이 사실은 이제 그 트레이스 포뮬라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고 있고요. 그 어널리틱 넘버 시어리 리딩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류 혹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룹,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운에 있는 정준혁 교수도 이런 부분의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현론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반대로 여기 이제 처음 2년간 2명을 한다는 게 조금 빡빡하지 않냐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기에 인그리디언트가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교류의 방향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